방귀나 배변은 소화와 관련해서 우리 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죠. 하지만 대부분 배변의 불편함을 가볍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전 세계 인구의 15%에서 20%의 환자들이 변비 증상을 경험하는 걸로 알려졌고요. 전문가들은 변비가 장기간 지속되면 원인 질환의 여부를 검사해 보고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돈키호테 척척 박사님, 보성한의원 이만희 원장을 모시고요. 방귀와 변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네, 덕분에라는 말이 참 기분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늘은 방귀와 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실 방귀라고 하면 우리가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하는데 생리현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요. 생리현상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장에는 그 단순히 소화를 그냥 시키는 게 아니고 발효라든지 여러 가지 미생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는 이제 그 가스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메탄,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등등등 많은 가스가 발생이 되면 트림으로 내보내던 방귀로 내보내는 건 당연한 현상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생리적 현상인 거죠. 그러면 몸 안에 생기는 가스가 왜 밖으로 배출이 뭐 당연히 돼야겠지만 몸 안에 축적될 수는 없으니 그럼 이 가스들이 생기는 원인? 그 과정 이런 거를 잠깐 설명 들어볼까요? 기본적으로 그 이제 수분이 들어가서 이제 음식에 소화 촉진을 하는 과정 중에 네. 단백질이나 지방 같은 성분이 들어왔을 때의 어떤 그 가스 종류 또는 이제 섬유질, 식이섬유라든지 섬유질이 들어왔을 때 어떤 기전 만들어내는 그 방식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가스가 생기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산화탄소, 질소가 가장 많고요. 네. 그러면서 또 이제 자극적인 냄새를 이제 유발하는 대표적인 황화수소 같은 거, 여기 황이죠, 황. 냄새 또는 이제 그분의 질환에 따라서 대장의 어떤 질환 상태가 또 냄새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음식 먹을 때 이렇게 그 공기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국물 먹을 때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먹게 되죠. 뜨거운 국물 먹으면 그때 또 그 가스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간 위장으로 들어간 것이 트림으로 나오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 것들은 장을 통해서 배출이 돼야 되겠죠. 그럴 때 나오는 것을 이제 방귀라고 하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막 메모를 했는데 그러면 일단은 요거부터 여쭤볼게요. 우리가 왜 수술한 뒤에 가장 기억에 지금 번뜩 나는 거는 맹장 수술하고 나서 그렇죠. 방귀를 껴야지만이 나았다. 네. 이제 좀 낫고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네. 이유가 뭔가요? 기본적으로 장 수술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자궁 계열이라든지 일단 복강 내에 수술을 하시게 되면 네. 이제 전신 마취를 하게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수술 후에 장에 유착이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장이 움직이질 않게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식사를 하시는 경우에 큰일 나는 천공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난 다음에 음식물을 공급하게 되어 있는데 네. 그 증거가 방귀인 거죠. 그래서 방귀가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식사를 주는데 사실 뭐 다 그렇진 않습니다. 장에 가스가 안 나와도 이제 장의 운동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면 식사를 공급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충수돌기염, 맹장염에 그 방귀 뀌는 것이 화제가 많이 돼서 그렇게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귀가 나오면 일단 장이 움직이고 있구나. 그렇죠. 장이 활동을 시작했구나. 그런 라는 증거죠. 의미로 알고 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방귀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냥 우리가 흔히 알아도 뭐 이렇게 뽕 소리가 나는 거나 뿌 소리가 네. 나는 거나 아니면 뽀뽀뽀뽀뽀 네. 이렇게 소리가 다양한 이유는 뭡니까? 피리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피리. 네. 저희가 피리를 불 때 네. 구멍을 여러 개 막았을 때 조금 막았을 때 소리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공기가 나가는 방향에 항문 관략근의 힘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그 관략근을 밀어내는 과정 중에 음압이 발생하고 그것이 소리로 이제 나타나는 거여서 아마 저희가 이렇게 그 일부러 입으로 방구 소리 흉내낼 때 있잖아요. 네. 브르르 한다든지 그럴 때
입에 다무는 강도에 따라 소리가 달라지거든요. 똑같은 현상이 이제 항문 관략근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냄새 유무 차이는 앞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장의 상태라든가 몸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소리에 따라서도 냄새가 나고 안 나고가 있더라고요. 아 이제 그 가스에 실제로 냄새가 심하지 않은 분들은 미세하게 방구를 내보냈을 때 주변에서 냄새를 맡지 못하는 것이고요. 다량 내보냈을 때 맡게 되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 방구의 상태가 좋지 않은 그 경우에는 미량만 이제 발사하더라도 발사. 네, 주변에 이제 많은 흔적을 남기게 되죠. 그렇군요. 자, 돈키호테 2부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 오늘은 변비와 방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흔히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다. 몸의 전체적인 건강을 알 수 있는 게 이 장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방귀가 나오게 되면 소화가 잘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흔히 하지만 방귀가 너무 잦아도 이게 문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저희 청취자분 중에서 방귀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문제죠. 네, 문제입니다. 근데 그 너무라는 정도가 사실은 그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기준은 없지만 이제 의학적으로는 뭐 500ml에서 한 1,500ml 정도가 하루에 누구나 나온다. 담아둘 수도 없고 이거를. 그렇죠. 이제 네. 뭐 어떻게 체크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이제 많이 나올 때 그것이 생활에 불편감을 주고 또 이제 그것이 복부 팽만감으로 실제로 배가 불룩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랬다 한 번에 배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불편한 점을 호소하시는데 질환이 아닌 경우는 괜찮습니다. 단지 몰래 끼는 법, 몰래 배출하는 법을 잘 익히시는 게 좋고요. 다른 질환 때문에 이제 발생했을 경우엔 질환 치료에 이제 집중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몰래 배출하는 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있을 때 본인이 조절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사회생활, 단체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 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도 방귀를 잘 참지 못하고 배출을 한다. 이런 경우에 병원 찾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보통은 이유가 음식 조절을 먼저 시키죠. 그래서 단백질, 지방류 들어간 거 덜 드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해서 전 안 돼요 그게 하는 분들 중에는 또 과거에 변비약을 많이 드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광 관략근의 힘이 약해가지고 꽉 조여서 참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제 방광 관략근의 힘을 키워주는 약이 또 있긴 있어요. 이제 그런 이제 치료를 통해서 회복시켜 드리기도 하고요. 네. 과민성 대장염 같은 경우에 진짜 굉장히 방구를 많이 끼거든요. 그럴 때 이제 과민성 대장염 치료가 또 필요한데 과민성 대장은 자율신경과도 연동이 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도 또 이제 조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방귀가 잦을 경우에는 어떤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까? 제일 흔한 게 과민성 대장증후군이고요. 또 이제 그 다음에는 뭐 아주 안 좋은 경우에는 대장암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용종이 크게 있다든지 그러면 대변이 쉽게 이렇게 결장을 타고 상행결장, 회행결장, 하행결장 타고 와서 직장으로 변이 내려오는 과정에 걸려버립니다. 중간에. 그러면 뭐 3, 4cm 정도 크기가 되면은 변들이 거길 넘어오기 힘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또 그 방구가 많이 생기죠. 변이 오래 있으니까. 그리고 방귀가 가장 독한 게 사실은 변비 방구입니다. 변이 뭐 한 일주일씩 묵었다가 있으면서 그 안에서 엄청난 발효를 하게 되면 냄새가 점점 지독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방구. 그래서 보통 저희가 말씀드릴 때 아침에 방구를 꼭 끼고 나가시게 이렇게 티칭을 많이 드리고 있죠. 어떻게 하면 방귀가 나옵니까? 두 가지 자세가 제일 좋은데요. 네. 일단 엎드려서 처음에 엉덩이를 하늘 쪽으로 치켜 들고 팔을 괴해서 고양이 자세. 그렇습니다. 네. 고양이 자세 중에 팔꿈치 이렇게 내려서 삼각형 형태를 만들고 엉덩이를 들면 그 밑으로 사실은 꽉 누르기 때문에 변이 안 움직이는데 직장과 대장이 상행 쪽으로 머리 쪽으로 압력이 빠지기 때문에 방구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도 안 나오면 그럴 때 살짝 배변하듯이 배에 힘을 주면 방구가 나오고요. 두 번째로 또 하는 방법은 누워서
팔다리를 이렇게 들고 음. 팔다리 흔드는 동작으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들면 어. 그때 또 오히려 대장의 압력이 빠지면서 어. 이제 그 방구가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 그런 두 가지 동작을 많이 해서 가능하면 아침에 6, 7시에 배변을 하면 제일 좋고요.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스를 미리 배출을 하고 나가시면서 음식 관리하시고 한다면 이제 조절이 많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흔히 방귀 냄새가 심해지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마늘이라든가 아니면 네. 뭐 보리밥, 네. 뭐 이런 것들 그런 거를 좀 멀리하면 방귀의 냄새들이 좀 사라지나요? 심한 분들은? 그렇죠. 특히 그 말씀하신 그 마늘은 전형적인 황화수소를 발생시키죠. 황 냄새가 난다면 이제 그런 음식을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고기류, 또 치즈, 뭐 우유, 뭐 이런 것들도 또한 이제 그렇게 그 냄새를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피해 주시고요. 이제 술 같은 거 드시고 나서 다음 날 가스가 많아요 하는 분들은 같이 드셨던 단백질성 음식에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 술 자체도 가스를 많이 유발합니다. 실제 그래서 이제 그런 음주 생활 같은 거, 또 이제 뜨거운 국물 종류도 또 그렇게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방귀를 자주 배출한다고 해서 이게 질환은 아니지만 본인 자체가 좀 불편하고 냄새가 너무 심하고 본인이 조절을 할 수가 없고 뭐 이런타면은 병원을 찾아서 한의원을 찾아서 좀 상담을 해보고 치료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오늘 청취자분들 중에서 방귀와 관련해서 고민을 평소에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도. 올 초에 쓸개 절제술을 하고 나서 방귀가 잦아졌습니다. 혹시 원인이 특별하게 있을까요? 라는 말씀도 주셨어요. 네, 이제 쓸개는 그 지방산 제거를 하게 됩니다. 소화 효소가 나와서 특히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분해를 하는데 그중에 지방을 분해하는 거거든요. 지방 분해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럼 미처 잘 분해되지 못한 지방이 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이제 불안전 발효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거기서 심한 냄새를 유발하고 가스도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원래 쓸개에 관련 수술하신 분들은 지방식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소화 자체가 지금 뭐 장에만 문제를 일으키셨지만 위에 문제를 일으켜서 소화에 이제 그 부담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뭐 다른 약이나 아니면 뭐 이런 보조식품 뭐 이런 걸로 같이 좀 드시면 효과가 있을까요? 지방을 좀 쓸개 분해해주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원래 쓸개가 유전적으로 그 쓸개 크기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쓸개가 큰 분들이 보면 지방식을 먹었을 때도 소화를 잘 시키고요. 쓸개가 작은 분들은 기름기 있는 거 조금만 먹어도 소화 안 된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개인차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진화 단계에서 쓸개는 오로지 처음에 시작되기를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화가 된 것입니다. 지방이 단백질과 탄수화물에 비해서 그람당 굉장히 많은 열량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저희가 곰이 겨울잠 잘 때 막 여러 가지 지방을 섭취하고 겨울잠을 자는 것처럼 가장 많은 에너지를 발산시키기 위해서 쓸개가 작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수술로 제거가 되었다면 안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날씨와 방귀가 연관이 좀 있을까요? 저는 추울 때 방귀가 잘 나옵니다라고 보내주신 분이 계셔서요. 네. 오히려 춥지 않을 때 방구가 나오는 분도 계시고요. 추울 때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위장의 운동력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냉해서 아랫배가 차고 그런 분들이겠죠. 그래서 장은 연동 기능을 통해서 대변을 소화된 것을 잘 밀어내 줘야 되는데 밀어내지 못하니까 오래 머물게 되고 오래 머물면서 이제 가스가 생겨서 방귀가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붙이는 파스 같은 것을 핫팩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을 사용하신다든지 해서 그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집안의 온도를 높여주시고 이런 이제 조치를 취해주시면 조금 더 나으실 것입니다. 한 분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분은 제 방귀 소리는 뻥튀기 소리처럼 뻥뻥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근데 내 거라 안 나는 게 아니라 진짜 냄새가 안 나요. 괜찮은 건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기본적으로 음식물이 이제 냄새를 잘 안 일으키는 음식물을 섭취하신 분이 장의 연동 기능도 좋아서 빨리 항문까지 내려가면 냄새가 덜 납니다. 건강하신 거죠. 그런데 뻥 소리가 나는 이유는 관략근 맨 마지막 부위에까지 가스가
왔는데도 네. 잘 참으시는 겁니다. 아, 관략근에 관략근 힘이 좋으신 그렇죠. 거네요.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한 방에 힘을 풀었을 때 많은 가스가 나가시는 거여서 건강하신 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방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변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봐야 될 텐데 저희가 대장에 관련된 이야기 내 몸 사용 설명서 시간에 이야기 나눠봤을 때 변비가 단순히 변을 못 보는 게 변비가 아니라 변을 보는 거에 대해서 불편감을 느끼면 다 변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 기본적인 정의는 변에 수분이 없는 것. 비자가 마를 비자입니다. 네네. 물이 없이 마르는 대변이. 그래서 과다하게 장에서 수분이 날아간다든지 또는 수분의 섭취가 부족해서 네. 대변의 수분량 부족으로 인해서 변 보기가 힘들 때 변비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변이 살짝 묽은 편인 것 같은데도 변이 안 나오는 분. 후중감이라고 합니다. 변을 봤는데 안 본 것 같은 분. 보러 갔는데 조금 나오고 많은 분. 이런 식으로 장의 연동 기능이나 밀어내는 또는 이제 발효 기능 이런 것이 떨어져서 또는 장이 길어서 오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긴 합니다만 그런 모든 영역 내가 불편한 이제 변비 성향을 다 통틀어서 변비라고 하고요. 실제 3일 정도에 한 번 본다면 괜찮은 3일 이상 못 봤을 때 변비로 이제 분류를 하기도 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변을 보지만 나는 불편감을 느끼지는 못한다 하시는 분도 변비예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장이 기른 분들입니다. 진짜 검사상 아무 문제가 없고 뭐 내시경으로도 문제가 없고 그런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변을 보는 경우 길이를 재보면 소장부터 대장까지 대략 한 7, 8m 정도 되거든요. 항문까지. 근데 그 길이가 뭐 한 12, 3m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아무래도 2배, 3배 오래 있다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고요. 이제 그런 분들 또한 방귀는 좀 지독해지겠죠.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 여성분들이 꽤 많으시던데 그렇죠. 그런 분들은 뭐 다이어트나 이런 거 하시면서 생기시기도 하고 네. 뭐 어쨌든 약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나중에 오히려 약을 끊으면 돌아가기가 힘들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 많이 하시던데 네. 치료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이 변비를 많이 호소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다이어트도 있지만 사실 그 여성 호르몬 자체가 그 변비를 유발합니다. 예, 그리고 또 임신했을 때도 이 자궁 수축을 시키면 대장 수축도 같이 오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분이 많이 날아가고 네. 하는 분들 때문에 여성이 훨씬 많게 되는데 그것을 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약을 남용하게 되면 변비약은 내성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경련시켜서 쭉쭉 설사를 시키게 되면 방광간략근이 늘어지게 됩니다.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방구를 안 꼈는데 변비약을 상습 복용한 이후에 방귀가 실실실 새요. 그래서 주변에서 저한테 냄새 난다고 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고 방구 안 낀 것 같은데 그런 증상도 호소하시고 오히려 더 심한 문제 약물성 변비로 진행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간혹 가다가 먹는 변비약이 아닌 관장을 하시는 분들도 네.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관장은 어느 정도로 안 좋은 겁니까? 그러니까 변비약으로도 잘 안 될 때 이렇게 만져보면 왼쪽 하복부 배꼽 왼쪽에 똥덩어리가 이렇게 만져집니다. 그럴 정도로 심한 경우에는 이제 좀 더 쉬운 방법으로 직접 관장을 해서 이제 그 처리를 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주 사용을 하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예. 그럴 때도 이제 관략근이 늘어지게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한번 이제 변이 와서 심하게 고생을 하신 분들은 음식과 운동과 여러 가지 조치를 반드시 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해주신 것이 중요합니다. 네. 변비도 유전이나 집안 내력에 영향을 미치나요? 저희 시어머님 형제가 다 모태 변비입니다. 그런데 저희 딸 손자까지 태어나서 젖대자마자 다 변비네요. 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 유전이라기보다는 집안의 어떤 내력이 비슷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력과 유전의 차이는 뭡니까? 유전은 본인이 피하려고 해도 피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혈우병 같이 대머리 같이 피하려도 피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이제 내력이라는 것은 본인이 좀 조절하고 나는 저런 음식 안 먹어. 나는 섬유질 평소에 잘 먹어. 이런 식으로 나는 운동 좋아해. 그러면
그 딸은 괜찮은 거죠. 근데 여성분들이 여성 호르몬 때문에 생기니까 주로 여성분 쪽으로 이렇게 내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환경이라든가 식습관 이런 것들을 바꾸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그렇죠. 내력이라는 건 그런 환경이 비슷해서 비슷하게 내려오는 것들이 내력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설사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라면서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요. 제 와이프 얘긴데 3년 전부터 설사를 하는데 하루에 5-6번 이상씩 화장실을 가는데 심할 때는 점액이 나오기도 하고요. 병원을 가도 확실하게 진단이 안 나와서 약국이나 아니면 다른 구입처를 통해서 효소 같은 걸 먹어보기도 하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특히나 고기를 먹은 뒤에는 더욱더 심해지는데 추천해 주실 만한 약이나 처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정보는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일단은 설사를 그렇게 자주 하시는 경우에는 들어가는 음식을 잘 분해를 못하는 것인데 특히 쓸개 기능이 떨어질 확률이 높고요. 고기 종류 이제 지방성 음식이 소화가 안 될 때 네. 그것을 이제 내보내는 경향이거든요. 보통 5번 정도 한다면 식사하실 때마다 가실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위의 소화기관에서부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일 텐데 그런 경우에는 위장도 진찰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이제 의과, 한의과가 아닌 의과 쪽에서는 주로 내시경이라든지 이런 검사를 통해서 벽에만 문제가 없거나 내벽에 또는 이제 종양만 없으면 정상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한의과 쪽에서는 그 효소 분해 능력, 소화 능력, 그리고 연동 능력 이런 여러 가지 기능적 장애로 오는 문제들을 또 이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설사를 하신다면 위장부터 대장까지 한꺼번에 진단을 좀 받으셔서 치료를 하시면 가능하지 않으실까. 근처 가까운 한의과에 내원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만희 원장님께 한번 찾아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시네요. 저는 화장실 가면 보통 30분 걸립니다. 어릴 때부터 항상 그랬어요. 이분도 굉장히 힘드시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설사약이라고 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변비약 그래서 먹는 약이 장 경련제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밀어내는 힘이 이제 부족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장의 전체적인 문제도 없고 음식도 잘 먹는데 불구하고 저는 변비예요 하시는 분들은 장의 기능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약에 의해서 강화시키는 것 이전에 운동을 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이제 걷기입니다. 변비나 이런 데 좋은 것은 이제 유산소 운동 계열 중에서도 네. 걷기가 제일 중요하겠고요. 걷기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장을 이렇게 툭툭툭툭 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장이 그 진동을 가볍게 흔들어 주고 또는 이제 옆으로 누워서 장 마사지를 하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배변하기 전에 장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왜 그런 얘기 있던데 예전에 이렇게 좌변기라 그러나요? 네. 이렇게 다리를 구부리고 앉는 네. 그런 자세가 오히려 네. 변을 잘 못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자세가 더 좋다라고 해서 다리를 좀 이렇게 올리고 네. 밑에 발판 같은 걸 놓고 네. 이렇게 앉는 자세를 하는 것이 더 좋다. 네, 저희도 권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항문의 위치가 낮을수록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배변을 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 변비가 있어서 잘 변을 못 봐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발판을 놓고 그 퍼세식 화장실에 앉는 것 같은 자세를 이제 취하게 저희도 권고하죠. 그렇군요. 물을 많이 안 드시는 분들도 변비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실제로 물의 양이 부족해서 변이 마르는 그러니까 변비의 정의가 변이 건조해진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물로 먼저 저희가 해결을 하게 되고요. 아침마다 물 한 잔 먹으면 좋아요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변이 묽거나 배가 차거나 네. 하는 분들은 안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만성 변비가 있는 분들, 네. 그 수분이 부족한 변을 보는 분들인 경우에 아침에 물 한 잔보다도 자기 전 물 한 잔, 그리고 아침에 물 한 잔 이런 정도를 통해서 변비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변비에 좋은 음식이나 차 이런 네. 것들이 있을까요? 소개 좀 해주세요. 변비에 가장 좋은 것은 아무래도 식이섬유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구마 같은 것이겠죠. 아, 고구마. 고구마 말고도 뭐 당근이라든지 또는 뭐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가 아는 웬만한 것들은 다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식이섬유. 네,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는 것들. 그러면서 또 차 종류 중에는 뭐 레몬차라든지 생강차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차가웠을 때 겨울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강차를 드시면서 위를 따뜻하게 하면서 이제 도와줄 수가 있는 거고요. 푸른이 되게 좋다 그러던데 푸른.
자두 자두 말린 거. 영어 하신 거죠? 네, 죄송합니다. 자두 말린 거. 네, 자두 좋죠. 자두뿐이 아니고 비타민 C가 들어가 있는 과일류 계열 또는 파인애플이라든지 여름에는 특히 그 참외 같은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참외에 들어가 있는 C 자체가 원래 설사를 유도하는 성분이기도 하거든요. 여름에는 참외 많이 즐겨 드시고 메론 같은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웬만한 과일이나 그런 것들, 토마토 같은 것들도 변비에 굉장히 도움을 주게 됩니다. 가을에 감을 많이 먹으면 변비 걸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감에 들어 있는 성분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약간 변이 묽으신 분은 오히려 권장하고요. 변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안 드시게 하죠. 그러면 감 안에 있는 그 하얀색 무슨 그 심지 같은 그걸 떼내고 먹으면 변비 안 걸린다. 그것도 맞습니까? 저희 할머니께서 하시던 말씀인데, 그죠? 맞아요. 다들 들었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닙니까? 저희 할머니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감이 일단은 그런 변비를 유발하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거는 맞다. 근데 네, 그게 그렇습니다. 과연 그 심지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씀. 그렇군요. 그런 말씀 질문 주신 분도 계시네요. 변비와 비만이 상관 있습니까? 라는 질문 주셨습니다. 물론 상관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만하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설사를 많이 하거나 오히려 변을 잘 보시는 분들, 장에서 오랫동안 음식이 머물러 있지 않게 되면 아무래도 흡수하는 영양분 자체가 적겠죠. 그리고 수분 흡수도 덜 하겠죠. 그래서 대변에 물이 많은 채로 나가게 된다면 그것이 또 다이어트의 한 이제 효과인데 변비로 오래 고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수분이 다 체내로 흡수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만이신 분들이 변비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평소에 우리가 주변에 뭔가 고민을 토로하기도 참 어려운 방귀와 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속 시원하게 이 고민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방귀나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우선 이제 약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있잖아요. 식이섬유, 그다음에 지방식 안 드시고, 그리고 이제 과일 종류 많이 드시고 이걸 먼저 하시면서 그걸로 잘 안 되면 운동, 걷기 운동, 요것을 먼저 해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물 섭취 많이 하신 요거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손쉽게 약의 도움으로 해결하시려고 하다 보면 관략근의 힘이 약해지면서 또 다른 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스스로 해결해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3일 정도 변 못 보다 4일째 시원하게 보는 건 변비일까요? 라는 질문이 지금 막 와서요. 시원하게 보시면 괜찮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만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